KBS의 조순용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을 평가하시면서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1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틀 전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여기 배석하신 장관들을 질책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당에서도 개각의 요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로 정부 부처에 대한 경영평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때 같이 하실 것인지 먼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 개각을 서두를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지금 생각으로서는 이 사회복지 분야가 교육과 사회 문제, 의료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 관광 문제 같은 것이 너무 업무가 과중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화 관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둘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개각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보 홍준호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홍준호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북 일괄 타결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북한과 금창리 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현안들부터 일괄 타결 구상안을 적용하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일괄 타결 구상은 이와는 별도의 장기적인 구상인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괄 타결 협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고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일괄 타결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경우에 대안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타결은 양측 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원한 것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또 북한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동시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와 같이 한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혼란과 긴장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1994년 제네바 협정이 되니까 이제는 남북 문제가 원만히 되고 양측이 국교도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다시 또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니 미사일 문제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긴장의 연속이 되고 그리고 대결의 연속이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 더구나 북한은 국민 여론도 찬반의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고 야당도 또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야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매일같이 국민 여론을 비판을 받아야 되고 야당의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데서 몇 년이고 이러한 그 남북 간의 문제를 미결 상태로 계속 끌고 가거나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문제 이런 것은 결코 우리의 현실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 협력에 응해서 이래서 한반도가 참으로 더 이상 시비거리가 없이 북한이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그들이 원한다면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을 조회하고 물론 아까 말이 나왔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하고 국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괄해서 해결하면 더 이상 양측은 시비거리가 없을 뿐 아니라 5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이 한반도에서의 냉전 사태, 전 세계가 냉전이 이미 끝났고 냉전의 당사자들은 이미 화해했고 그 중에 하나인 소련은 이미 소멸됐고 이런데 우리만 하고 있는 이 냉전 이것을 끝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을 주장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우방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보조를 같이 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는 우리가 해결하는 데는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북 정책에는 주변 사강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래서 정말 그 큰 감명을 받은 것은 전 세계가 단 한 나라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제시한 안보와 화해협력의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 나는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적 큰 영향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북 정책은 우리가 미일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무 준비 안 하고 어떠한 안보 테스트도 없이 그저 좋게 지내자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철저히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만일 불행이 해서 전쟁이 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이것이 북한하고 합의가 잘 안 됐을 때 북한은 상당한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국제적 원조를 얻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걸로 봅니다. 우리는 그때는 또 다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중앙일보 이현웅 기자입니다. 북한 적십자사가 미전향 장기수 20명에 대해 무조건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이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금년에 남북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망해 주십시오. 이상가족 문제에 진전이 없더라도 비료를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석방된 난파 간첩 17명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이 인도적 입장에서 이 17명을 가족우품으로 보내주도록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또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 혹은 납치된 사람들, 그런 사람도 가족들이 그들을 품 안에 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합니다. 양쪽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쪽만 송환하고 한쪽은 안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도 않지만 한국 국민의 여론이, 국민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북한과 우리 사이에 서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그러한 대화가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북한과는 공개 또는 비공개의 어떠한 접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접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과거와 같이 정부를 갖춰놓고 하는 그러한 그 대북 접촉 방식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주장했고 제가 취임하면서도 특사교환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또 지난 2월 3일자로 당국 간의 대화를 처음으로 제의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양측의 의견이 지금 맞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대화를 추진해서 그래가지고 남북의 정식 정부 레벨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이나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적십자 같은 걸 통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는 길도 있고 합니다. 우리는 그 상호주의 원칙을 버리지는 않지만 이것을 융통성 있게 이용하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많은 외신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외신 기자 중에서 미국계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워싱턴 포스트 케빈 설리반 동경지국장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Mr. President, Kevin Sullivan from the Washington Post. As you know, there is great skepticism about your sunshine policy among some members of the U.S. Congress. Do you think it's time for the Congress and the Clinton administration to follow your lead and begin lifting some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케빈 설리반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미 의회와 행정부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 의회나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님의 이와 같은 햇볕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햇볕 정책은 그냥 일방적인 유화 정책이 아니라 안보와 화해 협력을 병행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정책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개방으로 유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이 가장 이 시간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을 서두르는 정책을 우리 쪽에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철저히 봉쇄해야 돼. 한편으로는 북한이 화해협력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6월달 미국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 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소련하고 했던 데탄트, 그 결과는 소련이 붕괴됐는데 그 정책도 말하자면 포용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고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 등소평이 등장한 계기가 되고 중국이 오늘날같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포용 정책이고 햇볕 정책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언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서로 협력에 온다면 북한도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도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모든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클린턴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 내에서 일부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도 보냈고 또 그 이전에는 6월 달에 국회 연설에서도 햇볕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많은 박수와 더불어 지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사절단들이 여야가 같이 가가지고 국회의 많은 지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이해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대화를 해서 서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에서 나오신 신화사 통신 추캐추한 서울지국장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사 서울지국 조덕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내각제 개헌 문제에 관련해서 언론계의 중대한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김 총리하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잘 의논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꼭 개헌을 실행할 것이라 하셨다고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까?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약속을 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이 두 가지 해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실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할 점이 있어서 서로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가 말씀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살펴가면서 김정필 총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또 역시 2, 3일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한 그 범위로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의 정영근 기자입니다. 재벌 개혁과 규제 개혁 두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는 그 재벌 개혁을 역시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재벌의 빅딜만이 그 구조조정을 위한 그 최선의 방책인 것처럼 지나치게 그 강조되다 보면은 구조조정의 본질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취임 2년째를 마신 대통령의 재벌 그 구조조정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통령께서는 또 그 21세기 지식 정보 산업의 육성을 특히 강조해 오셨고 올해 국정 집회도 반영돼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그 제조업 개념이 아닌 그런 새로운 지식 정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추가로 풀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재벌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5개 항목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투명성 보장. 요새 지금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는데 소액 주주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이 각 기업들이 큰 지금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법을 고쳐가지고 투명성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벌이 서로 내부 기업끼리 상호 지급 이 굉장한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잘된 기업이 못된 기업을 보증해주면 잘된 기업도 망하고 못된 기업은 빨리 망해야 기업은 잘못된 기업은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망하고 있어요. 이래서 전체가 잘못되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일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벌의 재무구조를 철저히 개선하도록 제가 저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을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물을 뽑아내듯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해서 서로 적당히 봐주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거 적발해가지고 과징금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재벌의 종수들이 과거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안 졌던 것을 이제는 전부 민사 형사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력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기업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모든 기업이란 건 장사입니다. 장사는 돈 벌어야 돼요. 돈 못 버는 기업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그런 강력한 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경련이 자주적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서로 기업을 서로 교환하는 빅딜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어느 기업은 무슨 종목을 주고 또 다른 기업은 무슨 종목을 주고 하는 이런 일에 가입한 견소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간섭했다면 금융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법에 의해서 은행들이 채권자가 채무자인 재벌 기업들이 이 말하자면 현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개선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나가도록 강력히 독려하도록 은행을 독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정부가 해야 할 권리고 정부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자진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지난 12월 7일 대통령 앞에서 서명을 하면서 이 빅딜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단 정부에 약속하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그건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을 제대로 하도록 정부도 권하고 있고 은행은
강력히 감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규제개혁의 철폐는 어떠한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새로이 시작되는 그러한 정보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1년 동안에 철저히 규제 개혁을 추진시켜 가지고 10,000개의 기업 중에 규제 중에서 약 5,000개의 규제를 철폐시켰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얻는 편익, 기업이 입게 된 자유로운 활동, 외국 투자가들이 그 번잡한 여러 가지 간섭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 모든 면에서 아주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9년에는 그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한층 강력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금융, 물류 등을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제를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이라든가 또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전부 폐지하겠다. 금년에도 다시 민간 조사기관에 대해서 영역을 주어서라도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필요 없는 것은 철폐하는 이런 노력을 진행시키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일보 김재목 기자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추진해 오신 여러 가지 사업 중 여러 가지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출범 초기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정치운동이라는 비난을 계속해왔고 특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 조직의 신뢰를 들어가며 개혁과는 거리가 먼 구여권 인사들의 잔치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바로 이 운동이라고 하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옵니다. 차제에 집행기구 및 집행기구를 포함한 모든 운동의 조직 그리고 운동의 방향에 관해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제2건국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전부 수용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2건국운동은 결단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 이용하지도 않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야당이 걱정한 그런 걱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이 운동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이용할 때는 정부나 여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제2운동, 건국운동을 이끌고 나가는 상부 지도층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망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내려가면 과거 여당이나 권력에 가까이 하던 분들이 와서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이 중심을 잡고 제2건국운동을 바르게 끌고 나가는데 이것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제2건국운동의 취지에 찬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과거를 꼭 문제를 삼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큰 물줄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그 물줄기에 탄 모든 물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건국운동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과거에 좀 잘했건 못했건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두 가지 취지, 하나는 과거의 부조리, 부패 혹은 무능, 낭비, 이기주의 이런 등등 부정적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앞나라 발전에 지장이 되는 것을 청산하는 정신혁명운동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1세기 새로운 이 전혀 다른 인류 역사상 혁명적인 시기에 처해서 거기에 알맞는 인간과 국민을 형성해 나가는 세계화라든가 혹은 그 지식인간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것도 역시 정신혁명 운동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구체적으로 조직을 가져가지고 그 조직 갖고 이게 무슨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의식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그 정치적 오해가 저를 위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1주년 취임 1주년을 계기로 해서 제2건국운동도 이제 가닥을 잡아가지고 활발히 바르게 진전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것은 조직을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실천의 단체가 아니고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손에 쥐어지게 그런 업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